패턴 63, 패턴 63. 여기서는 전치사 2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63, 전치사 2. 이 전치사 2를 이제 그 7개로 이렇게 상황을 나눠서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이제 그 전치사 2에 대한 그 첫 번째가 이제 방향인데, 근데 이 방향을 나타내면서도 그 도착 지점을 표시하는 거예요. 도착 지점. 이제 이 방향을 나타내면서 도착 지점을 표시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 to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to가. 그렇지만, 이제 그 7가지 정리해 놓은 걸 이렇게 방향에만 이렇게 그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이렇게 그 전치사를 처음 정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혼동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전치사 to의 경우는 그냥 7가지를 따로따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혼동을 피하는 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to, 방향. 자, she went to school. 그녀가 학교로 갔습니다. she went, 갔다. 어디로? to school. 학교로 갔다는 이 to는 이때 방향인데, 이 school은 이제 뭡니까? 도착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o는 방향을 나타내면서 그 뒤에 오는 말에 대해서는 도착 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she went to school.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녀가 어디로 갑니까? 학교로 가. 이거는 뭐, 이때 to 뒤에 나오는 장소는, 이 도착 지점은, 꼭 그 장소에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 장소. 그래서 이제 도착 지점을 이렇게, 도착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She went to school. 그녀가 학교에 갔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학교 밖에는 가지 않습니다. She went to school. 자, she went to school. to 방향. 그 뒤에 나오는, 그 지역은 도착 지점을 얘기한다. She went to school. 자, 여기서는 이제 towards, 전치사가 이제 towards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towards가 방향, 이제 향해서 가다라는 이제 그 뜻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 제가 아까 그 첫 번째에서 그 to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전치사인데, 방향 뒤에 나오는 그 장소는 도착 지점을 얘기한다. 제가 그 누누이 이제 그거를 좀 강조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The thief, 도둑이, ran, 뛰었다. towards the school, 학교를 향해서, towards school, 학교를 향해서 뛰었다. 이때 towards라는 거는 향해서 가다라는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이 도둑이 그 첫 번째에서 그 to를 썼을 때는 to school은 꼭 학교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towards는 향해서 갈 뿐 학교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학교를 향해서 간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도둑이 뛰어갔는데 이 학교에 간다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그 도둑을 잡겠죠. 근데 뭐 도둑이 뭐 학교를 향해서 간 것뿐이지 학교로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to는 꼭 그 장소로 가는 거지만 towards라는 거는 거기서 그 학교로 향해서 갔다는 것뿐이지 학교에 도착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to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그 지점은 도착 지점을 얘기한다. 그거를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치사가 이제 쭉 이제 좀 더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동안에 이제 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몇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towards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몇 개를 이제 비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이제 그동안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전치사가. 또 그것도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이제 그런 걸 다시 한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맛배기로 이렇게 이제 이 to와 towards를 한번 보여준 거예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차이점을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to에 대해서 뒤에 이 장소가 도착 지점이다. 또 towards는 그냥 향해서 갈 뿐이지 그건 아니다. 이런 점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o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to는 각각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때 to가 쓰인구나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치사 to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요. 행동 또는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물 또는 사람 앞에 붙는다. 이제 그 경우입니다. 이 사물이라는 거는 사람이 아닌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사물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 뿐이죠. 자, 보겠습니다. The coal mine. 이 coal mine이라는 거는 탄광을 얘기하는 거죠. 탄광. 탄광은 이제 pollution threat. pollution. 그러니까 오염의 pollution. 위험의 threat. 위험이 됩니다. 근데 자, 탄광이 지금 그 오염의 위험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이 오염의 위험을 받는 거기 영향을 받는 것은 누굽니까? To the park, 공원이에요. 그래서 the park, 공원이 그 오염의 영향을 받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to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행동, 상황에 의해 앞에서 설명한 이런 그런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물이나 사람 앞에 붙는다. Coal mine is a pollution threat. 탄광은 pollution threat, 오염의 위험이 됩니다. 근데 그 영향을 받는 것은 누구냐? To the park, 공원이죠. 그래서 공원에 탄광은 공원에 오염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Coal mine is a pollution threat to the park. Coal mine is a pollution threat to the park. Coal mine, 탄광이 is a pollution threat, 오염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To the park, 공원에게. 그래서 탄광이 공원에 오염 위험이 되고 있다. The coal mine is a pollution threat to the park. The coal mine is a pollution threat to the park. 자, 이제 여기서는 행동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 여기서 이제 사람을 해봤습니다. You are so precious. 당신은 so 아주 precious 귀중합니다. To me 저에게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이 아주 귀중한데,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게 누구예요? 나. 그래서 그 앞에 to가 붙은 거예요. To me. 그래서 you are so precious to me. 당신은 to me.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소중하다.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은 me. 그래서 to me. You are so precious to me.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사물을 to the park 해가지고 사물을 해봤고 여기서는 이제 사람을 해본 겁니다. You are so precious to me. 당신은 아주 소중합니다. 나한테 내가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You are so precious to me. You are so precious to me. You are so precious to me. 당신은 to me, 나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You are so precious to me. You are so precious to me. 전치사 to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앞에 문장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 to 이하가 이제 결과가 되는, 그러니까 원인 결과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이제 전치사 to를 이제 여기서 해본 겁니다. 자, she's too kind. 그 여자가 아주 친절합니다. To a fault. 이때가 이제 이 to fault가 to 이하에 나온 a fault가 결과예요. 그래서 she's too kind.
아주 친절하다는 그 원인에 대해서 to a fault, 그것이 a fault, 결점이 될 정도다. 그러니까 그녀가 아주 친절하다는 건 원인, 거기에 대한 a fault, 결점이 뭐예요? 결과. 원인, 결과. She's too kind to a fault. 그녀는 아주 친절해서 to a fault, 그것이 결점이 될 정도입니다. She's too kind to a fault. 원인, 결과. She's too kind to a fault. 이런 경우에 to 뒤에 나오는 a fault는 결과의 내용. She's too kind는 원인. She's too kind to a fault. She is too kind to a fault. She's too kind to a fault. 전치사 to에 대해서 네 번째인데요. 이 네 번째에서는 특정한 감정이나 견해의 표현 앞에 붙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to my surprise, 놀랍게도 이때 이제 놀랍다라는 거는 이제 감정이죠. 감정. 그런 이제 특정한 감정에 대해서 이제 to가 붙은 거예요. She's a single mother. 그녀는 미혼모인데 with a young girl. 연걸이 with, 연걸과 함께 있는 그 얘기는 그 어린 딸 하나가 딸린 미혼모다. 자, to my surprise, 놀랍게도 she's a single mother with a young girl. 어린 딸 하나가 딸린 미혼모입니다. To my surprise, 놀랍게도 특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그 앞에 붙는 to. She's a single mother with a young girl. To my surprise, 놀랍게도 she's a single mother with a young girl. 그녀는 연걸이 딸려있는 미혼모입니다. 자, 특정한 감정, 그를 나타내는 그 표현 앞에 붙는 to. To my surprise, 놀랍게도 she's a single mother with a young girl. To my surprise, she's a single mother with a young girl. 이제 계속 이어서요. 앞에서는 이제 특정한 감정 앞에 붙는 to. 여기서는 특정한 견해. 견해라는 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특정한 견해의 표현 앞에 붙은 to를 이제 보는 겁니다. She's never been married. 이때 she's 할 때 이 his는 has를 얘기하는 거예요. He's never been married. 그는 never, 결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To my knowledge. 내가 아는 한 이런 뜻이죠. To my knowledge. 이때 my knowledge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견해죠, 견해. 그 앞에 이제 to가 붙은 거예요. He's never been married. To my knowledge. To my knowledge. 내가 아는 한 He's never been married. 그는 한 번도 결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감정이나 견해의 표현 앞에 붙는 to. 여기서는 이제 결의 앞에 붙은 것을 보는 거죠. He's never been married. To my knowledge. To my knowledge. 내가 아는 한 He's never been married. 그는 결코 한 번도 결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He's never been married, to my knowledge. He's never been married, to my knowledge. 내가 아는 한, 견해 앞에 붙은 to. He's never been married, to my knowledge. He's never been married, to my knowledge. 전치사 to에 대한 그 다섯 번째는 그 이 목적을 나타내는 말에 그 앞에 붙는 전치사 to를 이제 그 to를 보여주는 겁니다. The chef, 요리사가 셰프가 added salt, 소금을 첨가했습니다. To taste, 이때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맛을 낼 목적으로 그런 이제 그 테이스트에는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소금을 첨가한 이유에 대한 목적. 그럴 때 이제 to가 붙은 거예요. The chef added salt to the taste. 셰프는 to taste, 맛을 낼 목적으로 added salt, 소금을 첨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그 내용 앞에 붙은 to를 보는 겁니다. The chef added salt to taste. 셰프가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첨가했습니다. The chef added salt to taste. 목적을 나타내는 말에 대해서 그 앞에 to가 붙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The chef added salt to taste. To taste. 맛을 목적으로 The chef added salt. 셰프가 소금을 첨가했습니다. The chef added salt to taste. The chef added salt to taste. 계속해서 to인데 목적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Let's drink. 자, 건배합시다. To our health.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합시다. 이때 our health가 이 내용에 대해서 뭡니까?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이제 to가 붙는 거예요. Let's drink to our health. 건강을 위해 건배합시다. Let's drink to our health. Let's drink to our health. 목적을 나타내는 말 앞에 붙는 to. Let's drink. 건배하죠. To our drink. 이때 to our drink는 목적. Let's drink to our health. Let's drink to our health. Let's drink to our health. 자, 목적을 나타내는 그 앞에 붙는 to를 이제 해본 경우입니다. Let's drink to our health. 전치사 to에 대해서 이제 6번째인데요. 자, 이 6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to라는 것은 이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관계. 근데 to가 나타내는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기계나 도구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맞음. 자, 요런 관계에서 요런 관계에 to가 붙는 거예요. 기계나 도구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맞음. 자, 이런 관계. 자, 어떤 관계인가 보겠습니다. He opened the door.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He opened the door. 문을 열었는데, 자, to a bedroom. 자,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베드룸과 통하는 문. 그래서 이제 도어와 베드룸은 그런 관계를 갖는 거예요. 도어하고 베드룸이 관계를 갖는 건데 어떤 관계입니까? 도구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맞는 그런 관계죠. He opened the door to a bedroom. 그가 베드룸으로 통하는, 침실로 통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하고 베드룸은 이제 어떤 관계를 갖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거는 기계나 도구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맞는 이제 그런 상황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He opened the door. 문을 열었다. To a bedroom. 도어와 베드룸이 이제 서로 관계가 되는 건데 이제 그 베드룸으로 통한 문. 그래서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맞는 이제 그런 상황의 관계입니다. He opened the door to a bedroom. 그가 침실로 통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He opened the door to a bedroom. 자, 이때 이 to가 관계를 나타낼 때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세요. He opened the door to a bedroom. 그가 침실로 통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He opened the door to a bedroom. He opened the door to a bedroom. 그가 침실로 향하는, 침실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He opened the door to a bedroom. He opened the door to a bedroom. 계속해서 이 전치사 to가 이 관계를 가질 때 쓰는 to를 이제 해보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관계냐면 두 사물이 서로 맞닿아 있는 상황, 두 사물이 서로 맞닿아 있는 상황의 관계, 그 관계에 이제 to가 붙는 건데 자,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nailed a sign. 그들이 sign, 간판을 nailed. nail이란 말은 못을 박다 또는 고정하다 이런 거죠. 고정시키다. 그래서 그들이 간판을 고정시켰습니다. They nailed a sign. 그들이 간판을 고정시켰습니다.
어디다가 to the post 기둥에다가 간판을 매달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인하고 간판은 포스트 간판은 어떤 상황이에요? 기둥하고 간판은 어떤 상황이에요? 두 사물이 사인과 포스트 기둥이 서로 어떤 상황입니까? 맞닿아 있는 상황. 그런 관계. 사인과 포스트가 서로 맞닿아 있는 상황의 관계. 그래서 to를 붙인 거예요. 사인하고 포스트 사이에. They nailed a sign. 간판을 매달았는데 to the post. 기둥에다가 간판을 매달았습니다. 사인과 포스트는 두 사물이 서로 맞닿아 있는 그런 관계의 상황. They nailed a sign to the post. They nailed a sign to the post. 그들이 to the post, 기둥에다가 nailed sign, 간판을 매달았습니다. They nailed a sign. They nailed a sign to the post. 두 사물이 서로 맞닿아 있는 사인과 포스트가 그런 상황의 관계. They nailed a sign to the post. They nailed a sign to the post. They nailed a sign to the post. 전치사 to에 대해서 7번째,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전치사 to의 마지막은 뭐냐면 몇 대 몇 할 때, 몇 대 몇 할 때 이제 그 사이에 to가 붙죠. Our team won the game. 우리 팀이 won the game. 이겼습니다. 3-1. 3대1로 이겼습니다. 이때 몇 대 몇 할 때 2. 3-1. 3대1. 이때 이제 2. 그러니까 몇 대 몇 할 때 붙는 2. Our team won the game. 3-1. 우리 팀이 3대1로 이겼습니다. 3-1. Our team won the game. 3-1. Our team won the game 3-1.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전치사 to를 7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방향이 이제 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관계도 그랬었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그 전치사가 몇 개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추려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to를 정리해 주시고요. 또 다음 전치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